내란죄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13%에서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탄핵당할 때 제 기억으로는 5%였습니다. 지지율 5%.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왜 그렇게 자살 행위 같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임기 2년 반 그냥 보장되어 있는데 왜 그랬을까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법은 잘못됐지만 대통령의 그 동기, 그렇게 하게 된 동기, 심정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이거는 도저히 나라를 완전히 이거는 뒤집어 놓는 그런 행태다. 이재명 대표 재판 피하기 위해서. 그 전에 대선해가지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고 그거를 근데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그걸 제지를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그냥 끌려가거나 아니면 같이 부안해동하고 편들어주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계엄은 분명히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 계엄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아니야 라는 여론이 좀 확산돼 가고 있고 거기에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자기 욕심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 역풍을 만들어내는. 그럼 탄핵 인용받는 거는 이제 별 문제 없고 시간만 당기는 게 중요하네. 그러면 내란죄 빼버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이 들고 똑같은 사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에 가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재판을 계속 질질 끌어가지고 또 법원도 문제가 많아요. 석 달 안에 끝내야 될 게 지금 심리 시작하면은 변론 시작하면은 빨라도 4월 아니면 5월이나 돼야 1심, 2심 확정 나겠다는 전망이거든요. 그럼 거의 벌써 6개월이에요.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더 빨리 정해진 절차도 생략하고 지금 재판소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한 2월에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사법정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법원은 법원대로 질질 끌려가고 민주당한테 끌려가고 헌법재판소는 뭔가 의심스럽게 저쪽 편에 서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이러면은 사법체계라는 건 법적인 마지막 절차거든요. 평화적으로 문제 분쟁을 해결하는 마지막 절차고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거기서 결정나면은 사태가 종결이 되고 모두가 집에 가야 됩니다. 가고 세상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래 되면은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진짜로 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하신 언급을 좀 들어보니까 예. 민주당이 이런 사실 논란 여지가 있을 만한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예.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탄핵 심판을 좀 빨리 끝내려는 목적이 있다고 의원님께서는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런 민주당의 좀 선택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탄핵 그 심판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탄핵에서 인용을 받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기각돼 버리면은 대통령 선거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게 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또 대통령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탄핵을 확정하는 게 제일 1차적인 이제 관심사고 목적이죠.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 탄핵 확정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인용받는다는 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변론을 아주 타이트하게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되고 증거도 많이 또 갖다 모아야 되고 증인도 많이 데려와야 되는데 빨리 하자고 말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이거 탄핵 결정 이미 탄핵 인용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서 그럼 탄핵 인용받는 거는 이제 별 문제 없고 시간만 당기는 게 중요하네. 그러면 내란죄 빼버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이 들고 이거는 그 똑같은 사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에 가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재판을 계속 질질 끌어가지고 또 법원도 문제가 많아요. 저희 대법원장이 벌써 근 반년 전부터 선거법은 1심 6개월 안에 끝내고 2심 3개월 안에 끝내고 대법원 확정 판결도 3개월 안에 끝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1심이 지금 2년 넘게 아마 갔을 거예요. 그때야 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하기 전이었으니까 책임이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법원의 한 그 구성원으로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심, 3심이라도 제때 되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2심이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석 달 안에 판결을 해야 되는데 2달 지났는데 아직 심리 변론도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대법원장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대법원장이 구체적으로 재판에 결론에 개입해가지고 유죄 내라, 무죄 내라, 평양 얼마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법에 정한 건 지키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니까 석 달 안에 끝내야 될 게 지금 심리 시작하면은 변론 시작하면은 빨라도 4월 아니면 5월이나 돼야 1심, 2심 확정 나겠다는 전망이거든요. 그럼 거의 벌써 6개월이에요.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더 빨리 정해진 절차도 생략하고 그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충분한 그 변론 기회를 달라 또 증거를 모아서 제시할 기회를 달라 증인들을 이렇게 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법에도 6개월은 보장되게 돼 있는데 지금 재판소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한 2월에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사법정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법원은 법원대로 질질 끌려가고 민주당한테 끌려가고 헌법재판소는 뭔가 의심스럽게 저쪽 편에 서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이러면은 사법체계라는 건 법적인 마지막 절차거든요. 평화적으로 문제 분쟁을 해결하는 마지막 절차고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거기서 결정나면은 사태가 종결이 되고 모두가 집에 가야 됩니다. 가고 세상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래 되면은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진짜로 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그래 되면 법원도 무너지고 헌법재판소 무너지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선 예.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이 내란죄 철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초기에 계엄 직후 뭐 내란 그 이슈 이런 것이 막 그냥 그 밀려갈 때 대통령 지지율이 13%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뭐 보도에 보면은 그 제가 여기서 인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 이 대통령이 탄핵 그 계엄이 불법 이제 소지가 있어가지고 내란죄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13%에서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탄핵당할 때 제 기억으로는 5%였습니다. 지지율 5%.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떤 조사에는 34%, 어떤 조사에는 40% 나오는 거는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왜 그렇게 자살 행위 같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임기 2년 반 그냥 보장되어 있는데 왜 그랬을까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것. 방법은 잘못됐지만 대통령의 그 동기, 그렇게 하게 된 동기, 심정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이거는 도저히 그 나라를 완전히 이거는 뒤집어 놓는 그런 행태다. 이재명 대표 재판 피하기 위해서. 그 전에 대선해가지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고 그거를 그런데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그걸 제지를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그냥 끌려가거나 아니면 같이 부안해동하고 편들어주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계엄은 분명히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 계엄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아니야. 라는 여론이 좀 확산돼 가고 있고 거기에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자기 욕심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 역풍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 내란죄 철회도 그런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결국에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 그리고 민주당 비토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정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네. 사실 그 의문이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자기 스스로 탄핵에 몰리고 내란죄 수괴로 몰려서 지금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그 일을 왜 했을까? 처음에는 그냥 어리석어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씩 밝혀지는 거 보니까 대통령 나름으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이라는 게 자기를 위한 것보다는 나라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이게 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정도 생기겠죠. 저 사람은 굳이 뭐 이재명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당선됐고 취임했고 임기 5년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저럴 필요가 없는데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그 생각이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나라를 위한 걱정 때문에 그래서 그 본인 말도 이게 나라냐라고 이렇게 탄식했던 것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뭐 동정심일 수도 있겠지만은 동정 내지는 공감 예.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게 예. 조금씩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여론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흐름에 좀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공수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예. 불법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예. 이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